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멋진 무기,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 무기 멋지긴 멋집니다. 러시아 육군의 혁신 아이콘입니다. K-17 부메랑 장갑차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육군의 최신형 차륜형 장갑차예요. 자, 광활한 영토, 그래서 차륜형 장갑차에 집착했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전의 소련,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 영토가 크다 보니까 우리처럼 알보병들, 그냥 걸어서만 다니는 알보병들이 걸어서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토가 아니었죠. 그래서 보병들은 대부분 장갑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장갑차 그러면 우리는 뭐 K200 장갑차 다 궤도가 붙어 있는 장갑차를 우리는 보통 이제 생각을 하죠. 우리 장갑차들은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궤도를 만들려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기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장갑차를 이원화합니다. 그래서 기갑부대나 기계화 부대 같은 이런 그 A급 부대에는, A급 전투세일 부대에는 BMP1, BMP2, BMP3 그렇게 이 BMP 시리즈의 궤도형 장갑차로 전차와 짝을 맞춰 줍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로 치면 알보병 사단이죠. 그 알보병 사단은 기계화 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이렇게 차륜형 장갑차를 보급을 해줍니다. 그걸 이제 차량화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러시아는 차량화 사단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BTR 시리즈를 만들어서 BTR-10, BTR-15, 그래서 이제 BTR-90까지 쭉 나가는데 그 BTR 시리즈의 장갑차를 만들어서 차량화 사단에 쫙 보급을 해주는데, 그러나 이 BTR 시리즈가 너무나 비인체 공학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방어력이 약하고 뭐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 조금 그래도 그냥 사람이 뭔가 타고 다니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거 가지고 좀 전투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체첸 전투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이 BTR-80인데 이 뭐 완전히 뭐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제는 뭐 개나 소나 전부 대전차 무기랑 급조폭발물 이런 거 쓰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후방에 한 방 맞고 박살이 난 건데, 제가 여기 모자이크도 아닌 그냥 이 블락 처리를 해놨는데 너무나 처참한 그런 시신들이 있어서 이렇게 블락 처리를 했어요. 그럼 다른 사진보다는 하여튼 이게 가장 선명한 그 BTR 장갑차의 폭파 사진이라서 이걸 올렸는데, 어떤 체첸 내전에서 당한 겁니다. 이 BTR 장갑차 같은 경우는 그냥 트럭에다가 그냥 껍데기 씌워가지고 운용하는,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력이 아주 약하고, 그리고 이제 이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제급조 폭발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워낙 폭발력이 강하고, 박격포 포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부비트랩 연결해가지고 터지게 만든다든지, 휴대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시한폭탄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차체 밑에서 터져버리면 차체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BTR 장갑차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트럭을 개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차체가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우리 장갑차들도 차체가 좀 낮은데 차체가 좀 낮고 밑이 평평하죠. 그래서 밑에서 뭔가 폭발이 되면은 이 폭발의 압력이 그대로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박살이 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2000년대 이후에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해보면서 이 급조 폭발물이 밑에서 터지는 걸 당해보니까, 야, 이거 폭발력을 분산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밑 차량 하부를 V자로 만듭니다. V자로. 그래서 터지면은 V자로 해서 압력이 그대로 그냥 차체를 치는 게 아니고 V자로 팠다 보니까 옆으로 그냥 쓸려 나가죠. 폭발이 빵 하도 옆으로 쫙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 차체의 복부로 그냥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제 비껴가는 이런 스타일로 만듭니다. 그러려면 차체가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V자로 만들려면.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JLTV나 이런 요즘 만드는 그런 소형 기동 차량이라 하더라도 다 차체가 높아요. V자로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 BTR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상군 황골 탈퇴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아르마타 UCP 프로그램을 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이 2012년 연말에 취임을 하고 나서 완전히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지상군 개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푸틴 대통령님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후계자, 지난번에 내가 우랄 바곤자보드 시찰하면서 보니까 걔들 재밌는 거 만들고 있더라. 아르마타지. 예, 각하. 하나의 범용차체를 만들어서 전차, 화력지원 장갑차, 자주포 이거 전부 통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 그러면 궤도 차량은 그렇게 가면 되겠는데 차륜형 장갑차는 어쩌려고? 전차랑 그 보병 전투차는 최신형인데 이 21세기에 저 구닥다리 BTR-80 이런 거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쇼이구가 우랄 바곤자보드 걔들은 궤도 달린 궤도 차량 전문이라서 바퀴 전문인 VPK에다가 재작년에 개발 지시 넣어놨습니다. 아르마타 시리즈에서 보병 전투차 버전인 그 쿠르가네츠 25 그 장갑차 거기 무인 포탑 그거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야, 후계자 너 역시 일처리 하나는 기가 막히구만. 그래, 그러면 전승 70주년 기념일 때 맞춰서 준비해봐. 신형 차량들끼리 딱 각 맞춰가지고 행진하면 대박이겠다. 외국 정상애들 그냥 뻑 가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3년도인데 2015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전승 기념일 때 그 퍼레이드를 하자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세르게이 쇼이구가 완전히 초고속 드라이브를 걸어버립니다. 왜? 짜르가 이제 지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2015년까지 아르마타 전차, 또 이 신형 이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이제 쿠르가네츠 25 이 신형 보병 전투차 궤도형입니다. 이런 것들 쫙 해서 신형 육군 기관 무기 이런 거 쫙 해서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되니까 국방부에서 완전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제일 핵심적인 요구가 이거예요. BTR 장갑차 같은 경우는 트럭을 그냥 개조하다 보니까 엔진이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갑차는 우리 K200 장갑차도 그렇고 지금 만들고 있는 K21 장갑차도 그렇고 또 지금 이제 현대 로템에서 만든 그 808 우리 차륜형 장갑차죠. K808 그런 것도 그렇고 당연히 장갑차는 후방에 램프가 있어서 그 램프를 밑으로 내리고 사람들이 보병들이 뒤로 뛰어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갑차가 있으면 뒤로 쫙 뛰어나와서 뭐 전투하고 뭐 이거가 당연한 듯이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병대가 쓰는 KAV-7 그 상륙 돌격 장갑차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램프가 내리고 뒤에서 뛰어나오죠. 그러기 위해서 장갑차들은 대부분 차체의 전면에 앞부분에다가 엔진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 때문에라도 방어력이 더 세지죠. 뭐 엔진이 피격돼서 움직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이 또 전면에 있으면 여러 가지 기기기구가 전면에 있기 때문에 방어력도 좀 세지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엔진을 앞에다 보내는데 이 BTR은 엔진이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디로 내려요? 보병 수송 장갑차인데 그러니까 뚜껑을 위로 열고 그냥 위에서 불쩍불쩍 뛰어내리는 겁니다. 불쩍불쩍 뛰어내릴 때 앞에서 그냥 기관총 갈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그래서 이거 설계한 놈은 이거 타보기나 했을까? 황당하죠. 그냥 의자 밟고 위로 뛰어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출입문 이거 좀 제발 좀 뒤로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밑에 이 사제 폭발물 이거 좀 안전하게 좀 해달라. 그래서 차체 V자로 좀 만들어 달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요구를 담아요. 자, 모든 것이 재설계됐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인체공학적 보병 전투차 VPK 7829의 탄생입니다. 2015년 진짜로 맞추었어요. VPK는 이제 이 궤도형 차륜형 차량을 만드는 회사고 7829는 그들의 제품 번호예요. 그래서 만들었고 자, 전투 중량은 34톤입니다. 그러니까 BTR-80, BTR-90 이런 게 12톤에서 13톤이니까 거의 무게가 3배로 늘어났어요. 엔진은 디젤 엔진이고 510마력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100km. 탑승 인원은 승무원 3명에 보병 8명을 태웁니다. 무장은 30mm 기관포입니다. 그리고 코넷 대전차 미사일 4발을 싣습니다. 30mm 기관포인데 이게 바로 무인 기관포예요. 무인 포탑이에요. 그래서 이 무인 포탑을 탁 얹으면 이거 뭐 뭔가 지금 최신형스럽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이 21세기는 대부분 이제 무인 포탑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들도 무인 포탑을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34톤 뭐 무인 포탑 이런 거 얹다 보니까 무게는 3배로 늘어나죠. 무인 포탑 들어가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밑을 IED 이런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V자로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고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한 3배 이상 뛰었다. 라는데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방어력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전면 방어력이 23mm 기관포를 막아내는 수준, 측면은 14.5mm 기관총을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인데 거기다가 증가 장갑을 갖다 붙이면 역시 23mm 기관포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이 정도 되고 코넷 대전차 미사일 4발을 넣었기 때문에 적전차하고도 충분히 교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2015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무인 포탑이에요. 그리고 V장 자체를 만들었어요. 또 정말 러시아 차량화 보병사단의 염원이었던 후방 출입구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아주 괜찮아 보이는 이런 장갑차를 만들어서 이야, 이거 러시아제 맞냐? 정말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증가장갑 패널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 이게 23mm 기관포까지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고, 여기 이제 코넷 대전차 미사일 2발 해서 4발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무인 포탑이에요. 이렇게 해서 딱 내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이야, 괜찮네. 그래서 정말로 2015년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 때 딱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이름을 K-17 부메랑으로 이름을 붙여서 데뷔를 했어요. 이제 전 세계 독립국가 연합을 비롯한 전 세계 러시아의 우방국들이 와서 딱 지켜보는 앞에서 쫙 나왔어요. 그래서 푸틴이 야, 멋있냐? 어때? 괜찮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괜찮네요. 멋있어요. 정말 우람해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자, 이랬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분명히 2015년에 전승절 기념일 때 저렇게 국제사회에 데뷔를 했는데 실전 배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사진과 동영상이 흘러나오는 게 있는데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상해요. 이게 뭐냐? 포탑이 무인 포탑이 아니고 베레조크라는 포탑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1970년대, 1980년대에 썼던 궤도형 장갑차인 BMP-2 장갑차에 들어가는 30mm 유인 포탑입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은 되게 싸죠. 유인 포탑이니까. 그러나 무인화 하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인 포탑 갖다 붙이고 하니까 기술도 제대로 안 받쳐주고, 첫째.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야, 우리 실제는 그냥 우리가 무슨 무인이냐, 유인으로 쓰자,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느닷없이 여기 1970, 80년대에 썼던 BMP-2의 포탑이 갖다 붙어 있는 겁니다. 21세기 차량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 와중에 다시 2020년, 이제 그로부터 5년 후죠. 6월 24일 날 전승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군사 TV를 통해서 그거 보여드려서 조회수 지금 엄청나게 높은데 화염 불타버렸어요. 이제 이 부메랑 장갑차, 차륜형 장갑차를 9대를 딱 가져왔는데 이 9대는 폼나게도 역시 그들이 애초에 하려고 했던 무인 포탑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그 폼나는 그 무인 포탑 버전 9대를 딱 가지고 와서 이 세대 이렇게 해서 포메이션 기동을 쫙 시키고 이제 이 행사장으로 딱 진입을 하는 순간에 중간에 있던 놈이 그냥 연기가 펄펄 나더니 불이 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불타버렸어요. 지금 이 사진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동영상에서 캡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가했던 전쟁 영웅 노병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독립국가 연합들의 정상들이 다 와 있고, 그리고 중국의 국방부장, 그리고 인도의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지금 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K-17 부메랑 장갑차가 이런 식으로 불타버린 거예요. 당시로서는 영문을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완전히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짜르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린 겁니다. 자, 혁신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지만 짜르의 분노를 사버린 이 부메랑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자, 이렇게 선명한 기동 사진도 공개가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명한 기동 사진에도 포탑은 그들이 애초에 원했던 무인 포탑이 아니고
BMP-2에 갖다 붙었던 유인 포탑이에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러시아 육군에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무인 포탑은 아니고 이렇게 가격이 싼 그리고 구형인 유인 포탑 버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선명한 사진들이 공개가 되니까. 그래서 정말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한 K-17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